자, 지구과학 해봅시다. 지구과학 2학년 거 마무리 해야겠죠? 지구과학도 2학년 거 마무리. 페이지 2학년 책 204쪽 보시면 되겠네. 2학년 책 204쪽. 204쪽 펴세요. 204쪽. 204쪽 좀 펴. 204쪽. 요것도 홀수 부르면 되나요? 아니, 짝수? 네. 네, 204쪽. 2번에 4번이고요. 4번에 4번. 6번에 2번. 8번에 몇 번이냐? 세연아, 8번에 몇 번이냐고? 3번? 네, 8번에 3번. 10번의 답은 4번이고요. 12번의 답은 2번. 14번의 답은 4번. 16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8번. 8번이요. 또요. 자, 8번 볼까요? 그따구로 할 거야, 자꾸. 자, 8번. 문제. 뭐라고 써있어? 읽어보세요. 염분. 안 들려. 25 PSU 25 PSU야. 그런데 해수에 들어있는 얼마? 해수에 들어있는 해서 얼마에? 원론 염분이 25 PSU인 해수에 들어있는 용과 물의 비율을 옳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염류와 물의 비율을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25 PSU면 나 얘를 진짜 얘 바닷물 몇 킬로그램에? 1kg에 1000g에 염류가 총 몇 g이 있는 거라고? 25g이 있는 거라고. 맞아? 그럼 물은 얼마 있냐? 물은 얼마 있냐고. 1000에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빼준 게 물 아니야? 그럼 물 얼마냐고. 왜 빵 빼? 것도 들어있지 않나요? 어? 빵 것도 들어있지 않나요? 무슨 말이야? 해수잖아요. 아 염류구나. 975g이 있겠죠. 맞아요, 물이? 그럼 저 비율 구하는 거잖아요. 뭐와 뭐의 비율 구하는 거야? 물과 염료의 비율을 구하려잖아. 그럼 구하면 되는 건 다 끝났잖아. 970. 염류 대 물이래요. 염류 대 물은, 그리고 얘야, 네가 책을 안 갖고 와서 내가 너한테 책을 빌려줬으면 뭔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고, 임마. 지금 나 몰라고 의료 방해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내 탓이 다. 쟤는 왜 저래? 25, 975잖아. 약분 되겠네. 여러분들 25를 1000으로 나누면 얼마냐? 40이지. 40에서 하나 빠진 거야. 1대 39겠지, 물. 맞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염분의 정의가 뭐예요?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g수. 그게 염분의 정의잖아. 그 정의 그대로 좀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몰라. 그러지 말고. 자, 또 질문 없어요? 네. 예, 없으시면 3학년 거 가보겠습니다. 3학년 거는 지구과학이 페이지 42쪽인가 봐요. 42, 43 하면 되겠네요. 42, 43. 오늘 42, 43만 하면 된대요. 자, 뭐가 나와 있어요? 기권. 그럼 나와 있습니다. 숙제는 페이지 47쪽. 숙제 보세요. 47쪽
48쪽 15번까지가 숙제예요. 몇 번까지가 숙제라고? 48쪽 15번. 15번까지가 숙제라고. 자, 기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공기가 이루고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기권이라 얘기를 하죠. 자, 일단 대기 조성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기 중에서 제일 많은 기체가 무슨 기체인지 알아요? 질소 기체가 제일 많죠. 몇 %예요? 78%예요. 그 다음 많은 게 산소 기체입니다. 산소 기체는 21%. 20.9%, 21% 정도 돼요. 둘이 합쳐서 몇 프로예요? 99%네요. 그 다음 많은 게 아르곤이에요. 아르곤이 0.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가 0.03% 정도 된다는 거. 저거밖에 안 되는데 25번. 이것뿐이 안 되는데 이 양이 계속 많아지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권은 기억을 하시고요. 이 기권을 뭐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기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자 가로치기 온도고요. 세로치기 높이예요. 높이에 따라서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쭉 이렇게 되더라고. 이런 형태로. 왜 저렇게 되는지 일단 알아야 돼요. 일단 그러면 이걸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 몇 개로 구역을? 응? 4개로 나눌 수 있겠죠? 제일 밑에 부분부터 이름을 뭐라 부른다? 대륙권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대륙권. 대륙권 위에 있는 건 뭐라 부르냐? 성층권이라 부르고요. 성층권 위에 있는 건 중간권이라 부르고요. 중간권 위에 있는 건 열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륙권이 대충 몇 킬로미터예요? 보세요 대충. 11, 12 정도 나오죠, 그죠? 중간권하고 성층권 사이는 얼마야 대충? 대충 봐. 대략 얼마냐고? 50 정도 나오잖아. 중간권하고 성층권하고. 중간권하고 열권은 대략 얼마 나와요? 꼭 써있잖아 숫자 80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대기권은 몇 킬로미터까지가 대기권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1000km. 네, 1000km가 대기권이에요. 1000에 100도 안 되는 거니까 10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근데 공기는 대부분 다 여기 몰려 있어요. 10건은 매우 희박하거든요. 그럼 왜 이와 같은 분포가 나왔는지를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대륙권은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요. 이유는 여러분들 햇빛을 지표면이 받아요. 그럼 지표면이 햇빛을 받아서 따뜻해지겠죠. 이 따뜻해진 지표면이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온도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면 햇빛은 계속 받는데 온도가 계속 안 올라간다는 것은 받은 만큼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땅바닥에 내보내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지구 복사 에너지. 여기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런데 멀어진다고. 그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만큼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겠지?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대륙권에서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멀어졌으니까 줄어든다 그 얘기인 거지. 뭔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혹시 고기 굽는 굴판 중에 자이글이라는 거 알아요? 자이글? 자이글이라고 좀 비싸 동그랗게 생겨있고 위에 빨갛게 등이 있어. 얘가 고기 구울 때 연기가 안 나 거의. 집에서 삼겹살 구울 때 다 좋은 게 뭐야? 삼겹살 구워 먹으면 좋긴 하잖아. 근데 뭐가 나빠?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연기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기름이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바닥에 떨어져 되게 미끌미끌하단 말이야.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연기가 안 나게 만든 제품 여러 개 중에서 자이그란 제품 이렇게 홍보 같아. 자이그란 제품이 있는데 얘는 위에서 적외선을 일단 쏴줘. 그래서 판때기 온도를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아. 온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적외선에서 고기를 골고루 익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얘는 판에 가까우면 어떻게 햇빛을 만큼 많이 받아 빛을 많이 받아서 판때기가 뜨거워져. 판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불판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해? 불판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따뜻하잖아. 불판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해? 온도가 그런 느낌이야.
지표면이 햇빛에 가열되는데 그 가열된 지표면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낮아지는 거라. 이해됐죠? 그럼 성층권에서는 왜 온도가 올라가냐? 성층권 이 중간 부분 윗부분에 오존층이 존재해요. 뭐가 존재한다고? 오존층. 오존층이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 뭐를 흡수한다? 자외선이라는 빛을 흡수한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빛을 흡수했으니까 얘도 온도가 어떻게 될 거야? 높아지겠지? 그래서 얘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니까 얘 가까워지면서 높아졌다가 다시 또 멀어지니까 낮아지는 거야. 여긴 다시 왜 높아져? 그럼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야? 태양.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태양 복사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뜨거워지는 거야. 자, 만약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어. 그럼 온도 분포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땅바닥에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낮아졌다가 태양과 가까워지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단순하게 한 이렇게 번만. 나오겠지. 한 번만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지? 그런데 뭐 성층권에 뭐가 있어서 오존층이 있어서 오존층이 가까워지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그래프가 왜 이와 같이 나오는 이유 제가 알겠죠? 자, 이런 각 대기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대륙권부터. 대륙권 첫 번째 얘의 특징 뭐냐?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가 뭐예요? 돌고 도는 거잖아, 그치? 네. 여러분들 가벼운 게 온도가 높은 게 공기가 온도가 높아지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서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대륙권 한번 보세요. 가벼운 게 위에 있어요, 차가운 게 위에 있어요.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있어요, 온도가 낮은 게 위에 있어요. 보시라고요. 온도가 높은 게 밑에 온도가 높은 게 밑에 있죠. 가벼운 게 밑에 있고 무거운 게 그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거 자연스럽게 내려오겠죠? 가벼운 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섞인다고. 그 섞이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해돼요? 네. 두 번째,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뭐가 수증기가 작용을 해요. 증발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수증기가 다시 뭐로 바뀌어요? 물로 바뀌어요. 그럼 그 물로 바뀐 걸 뭐라 불러? 우리 공중에 떠 있는 건 구름이라 불러. 이게 무거워지면 다시 떨어지잖아. 비가 내리는 거지?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거 이런 걸 무슨 현상이라 불러? 기상현상이라 부른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현상도 일어난다? 기상현상도 일어난다고. 기상현상은 뭐가 일으키는 거라고? 수증기가 일으키는 거라고. 이해됐어? 세 번째, 대류현상이 일어나니까 공기가 잘 섞이는 거죠. 공기가 잘 섞이면 공기가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할까? 불안정한 층이라고 얘기할까? 물이 있는데 물을 막 섞어주고 있어. 그러면 이게 물은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라고. 그래서 이 대륙권은 안정한 층이다, 불안정한 층이다? 불안정한 층이라는 거. 대류가 일어나니까. 이해돼요? 네. 이게 대륙권의 특징이에요. 자, 성층권으로 가볼게요. 성층권은 일단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대륙권하고 정반대의 기온 분포를 보니까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안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들이 멀리 갈 때 어디를 이용한다고? 여기를 이용한다고. 여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사용되는 곳이 어디다? 성층권이라는 거. 세 번째, 여기는 뭐가 존재한다고? 오존층이 존재한다고. 오존층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게 성층권이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권으로 가볼게요. 중간권은 온도 분포가 대륙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 일어난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기상현상은 안 일어나요. 왜요? 수증기가. 네, 성층권, 대륙권에선 수증기가 여기 다 왔다 갔다 물을 존재해, 수증기 형태로. 그런데 성층권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증기는 성층권, 그 대륙권에만 존재하고 성층권은 거의 있다 없다? 없다고. 중간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라는 거. 세 번째, 얘는 당연히 불안정한 층이겠죠. 대륙권이 대류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네 번째, 대기권 중 온도가 제일 낮은 부분이 여기에요. 최저 기온을 나타내는 게 중간권이다. 자, 마지막 10권 볼게요. 10권 특징 기억해 시험이 잘 나오는 거니까.
얘는 마찬가지 대류현상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안정한 층이야. 자, 얘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매우 적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공기 줄어들어서. 일교차가 매우 커요. 일교차가 뭐예요? 일교차가 뭐냐고요? 하루에서 제일 하루 적은 중 때랑 최고 제일 기온에서 좋은 최저 기온을 뺀 게 일교차잖아요. 공기가 양이 매우 적으니까 쉽게 대열되고 쉽게 가열되고 쉽게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교차가 매우 크다라는 것. 세 번째, 오로라 현상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다? 열권에서. 오로라가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전기를 띤 입자들이 공기하고 부딪히거든요. 그 부딪히면서 레이저쇼 비슷하게 색깔의 가시광선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나오고 극지방 근처만 나오긴 하지만 그 현상이 뭐다? 오로라 현상. 어디서? 열권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극지방만 나와요? 아, 요거 얘기하면 좀 어려워요. 아, 지구 자기장이 있고 그 지구 자기장 때문에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하려면 물리 2까지는 배워야 돼. 고등학교 3 그렇게 돼야 좀 이해가 된다고. 지금은 얘기해봤자 잘 이해 못해요. 좀 기다리세요. 네. 가깝지만. 네. 자, 그래서 각각의 기권의 특징들 다 설명을 했습니다. 4개 핵심 특징 다 기억하셔요. 이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옵니다. 복사 에너지. 여러분, 복사란 말은 우리 뭐 할 때 배웠어요? 열의 이동할 때 배웠죠? 뭐의 형태로? 빛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복사라 부른다. 그래서 태양에서 전달되어 올 태양 복사 에너지라 부르는 거고요. 지구도 받은 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았어요. 계속 받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지구에서 받은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지구도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지구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자, 그래서 복사 에너지란 말이 나오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단파 복사라고 얘기해요. 태양이 온도가 높아가지고 파장이 짧거든. 그래서 파장이 짧다 그래서 단파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복사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태양에서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장파 복사라는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이 뭐냐면 가시광선하고 적외선, 자외선이에요. 뭐라고 대부분이? 가시광선하고 적외선, X선도 일부 나오고 다른 것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거라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우리 땅 지표면이 땅이 뭔가 빛을 방출하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눈에 안 보이는 빛이 나오는 거야. 뭐? 적외선이 나와. 뭐가 나온다? 적외선 형태로 방출한다는 거. 그런데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복사 평형을 이루는 이유, 복사 평형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거의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면 받은 만큼 내보낸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럼 뭐하고 뭐가 같다는 얘기야?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뭐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를 보고 뭐라 부른다? 네 글자? 복사 평형이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복사 평형이라 부른다라는 것. 자, 거기 보시면 지구의 복사 평형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태양의 복사의 입사 몇 퍼센트래? 봐봐, 숫자 100%야. 대기가 얼마만큼 흡수해? 17%. 구름에서 얼마 흡수해? 3%. 지표면에서 얼마만큼 흡수해? 50%. 그러면 지구에서 흡수하는 건 얼마야? 절반. 아니지. 야, 대기는 지구 아니야? 아, 70%를 흡수하는 거야. 얼마를 방출하는 거고 대기와 지표를 반사하는 건 30%를 반사하는 거고. 그럼 지구가 얼마나 받았다고? 70을 받았지. 그럼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70이 돼야 돼. 그래야 복사평을 있다 얘기하는 거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얼마를 내보내고 있다? 70%를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 이해돼요? 근데 70을 받았는데요. 네. 70을 다시 내면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내가 빛을 받아서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갔지.
온도가 올라가서 그만큼의 열을 방출하는 거야. 처음에 전구가 있어. 전등이 어떤 컵이 있어. 거기에 전등을 켰어. 그럼 컵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 전등을 켜기 전보다 온도가. 높아져. 근데 온도가 높아지다가 계속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다가 더 이상 높아지다가 일정해지지. 그 이유가 컵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출하는 양이 많아져. 빛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그래서 흡수하는 양하고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면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페이지 몇 쪽에 나와 있는 43쪽에 나와 있는 실험 한번 보세요. 물체 복사평형에 대한 실험입니다. 거기 보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있죠? 그래서 뭘 켜놨어요? 적외선 등을 켜놨어요. 그럼 처음에 등을 켜기 전보다 등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얘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뭐가 된다고? 일정해진다고. 자,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 보세요. 거기는 실험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 알루미늄 컵의 온도를 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온도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등을 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다 이렇게 일정해져요. 그러면 일정하기 전까지는 뭐가 많은 거예요? 온도가 전까지는 흡수하는 게 많아, 방출하는 게 많아. 흡수하는 게 방출하는 것보다 많은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양의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온도가 일정하니까 여기는 뭐하고 뭐가 같다고? 흡수하는 거하고 방출하는 게 똑같아서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라고. 이해됐어? 자, 온실 효과라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뭘 설명할 거나? 온실 효과. 온실은 난로를 펴놓지 않아도 따뜻해요. 그죠?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난로 안 켜놔도 따뜻해요. 왜요? 비닐하우스 들어간 적 없어.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따뜻해요. 난로를 안 켜놔도. 왜 그럴까요? 물어봐도 됐구나. 온실 효과. 온실이 영어로 뭐예요? 온실?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hot room. 응? warm room? 하우스라 불러요. 예? 룸이라고 하지 않고 하우스라 한다고. 온실 방이잖아요. 하우스라 한다고. 온실은 기본적으로 바깥에 세워놓은 건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네. 기껏 얘기했더니 방이잖아 이렇게. 온실 그린하우스. 그린하우스가 온실이에요. 근데 왜 그린하우스? 보통 온실에서 뭘 키우냐? 식물 같은 거 키우잖아 추울 때. 그렇죠. 그래서 그린하우스로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온실 효과 영어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게 온실 효과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온실은 왜 따뜻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 비닐이에요. 자, 이 바깥하고 여기 온도계 놨어요. 온도계. 여기도 온도계 놨다고요. 얘 1번, 얘 2번이에요. 온도계의 눈금은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1번이 커요.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야 돼. 온실은 보통 비닐 또는 유리로 만들잖아요. 유리로 만들어. 네, 유리로도 만들어요. 고급진데. 약간 식물원 같은데. 네, 식물원 같은데요. 비닐로 덮어놓으면 뭔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없어 보이잖아요. 자, 자외선이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이 전달되는 양은 거의 똑같아요. 온실 아니든 온실 밖이든. 그런데 저 가시광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지구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죠. 근데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뭐 형태라고? 뭐 형태라고? 적외선이. 적외선이라고. 여기서 적외선을 방출할 거예요. 여기서 적외선을 방출한다고요. 그럼 그냥 방출이 잘 되거든. 그런데 여기 봐. 이 비닐 또는 유리는 이 적외선이 잘 통과가 안 돼요. 적외선은 가시광선은 통과가 잘 되거든요. 근데 비닐은 그럼 유리가 있고 비닐이 있잖아요. 적외선이 잘 통과는 못해요. 아예 안 되진 않는데 잘 안 된다고. 여러분 비닐을 많이 겹쳐놓고 그 앞에다 리모컨 대봐. 리모컨이 적외선이거든요.
비닐을 막 앞에다 두껍게 해놓고 넣어도 저거다 쏘면 잘 안 나가요. 작동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비닐, 이 지구가 방출하는 온실이 따뜻한 이유는 요 비닐이 또는 유리가 지구가 방출하는 복수 에너지는 적외선을 잘 방출되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일부는 적외선에 빠져나가지만 일부는 못 빠져나가요. 그럼 이 안에서 좀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 내부의 온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적외선이 그만큼 또 많이 방출되니까 나중에 복사평에 도달하긴 한다고. 그래서 온실로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평형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더 높아지게 된다. 이유는 온실을 이루고 온실을 만들어내는 비닐 또는 유리가 뭐를?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을 잘 방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이해돼요? 그런데 지구도 온실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누가 지구에다가 비닐 덮었어? 안 덮었잖아. 근데 왜 저러냐고. 지구에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요. 그 온실 효과를 뭐가 일으켜? 온실기체라는 게 일으켜요. 뭐가 일으킨다? 온실기체. 일반적인 대기는 잘 못해요. 온실기체가 하는 거예요. 이 온실기체가 누구냐? 온실기체가 이산화탄소예요. 누구라고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인 온실기체예요. 수증기도 온실효과 일으키긴 해요. 수증기도 온실효과를 일으켜요. 수증기가 있게 되면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덜 식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흐린 날이 일교차가 작은 이유가 흐린 날에 여러분들 수증기가 많고 물방울이 많기 때문에 얘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빠져나갈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덜 식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비올 좀 말듯한 날에 안 그래도 축축해서 더운데 짜증나서 또. 근데 그거는 그 상태 변화시 출입한 열량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이거는 수증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밤에 최저 기온이 덜 떨어지거든요. 최저 기온이 덜 떨어져요. 그래서 맑은 날의 일교차가 크고요, 흐린 날의 일교차가 작아요. 그러면 구름이 많으면 더워요? 다시요. 하늘에 구름 많이 떠 있으면 더워요? 이 수증기가 온실기체라고 얘기했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물방울이에요. 아, 근데 구름이 많으면 네 말대로 밤에 덜 식어요. 여러분들 사막 개 덥죠? 네. 낮에. 밤엔 개 추워요. 실제로 개 추워요. 여러분들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덥잖아 동네가. 그런데 한 3, 4개월 살기 좋은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겨울철. 낮에는 더워 그래도. 동네 자체 그러니까. 그런데 밤이 되잖아. 사막 쪽으로부터, 사람 사는 동네는 사막은 아닐 거 아니야. 사막 쪽으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엄청 불어와. 금방 빨리 식어요. 사막은 금방 데워지고 금방 식어버린다고. 그래서 사막에 낮에는 개 뜨겁다가 밤에는 개 추워요. 감기 걸리기 딱 좋아.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이 밤에다 안 춥게 개 추워. 금방 식는다고. 수증기가 없어서 말 그대로 온실효과 하나도 안 일어나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CH4, 얘 이름 뭐예요? 메테인, 온실기체예요. 그 다음에 프레온가스. 저거 오존 부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오존 부수는 용도가 아니잖아. 원래는 냉장고, 에어컨에 냉매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얘가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얘를 쓰지 못하게 만들고 프레온 대체 물질로 쓰게끔 하는데, 프레온가스가 냉매의 대표적인 물질이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프레온이라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실제로 프레온을 안 쓰고 프레온의 대체 가스를 씁니다. 냉매로는. 그런데 내가 한참 냉매로 많이 썼던 프레온가스가 온실 효과를 크게 일으킨다는 거. 이 셋 중에서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왜? 공기 중에 얘가 제일 많으니까. 하나당 온실 기후는 얘가 제일 크긴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양이 적어 매우. 그래서 전체 온실 기체를,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유발시키는 제일 큰 원인은 뭐다? 이산화탄소라는 거. 저 이산화탄소 프레임 메테인 가스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을 흡수. 일부는 우주로 방출, 일부는 지구로 방출. 또 지구에 머물러 있는 열이 많아지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겠죠. 맞아요? 네. 금성은, 지구는 몇 기압이야? 1기압이에요. 금성은 몇 기압이야? 90기압 정도 돼요. 와. 그런데 그 90기압이면 지구보다 대충 따져도 공기가 90배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기체가 다 이산화탄소예요. 엄청난 양의 뭐가 이런다고? 온실 효과가 이런다고. 그래서
금성은 수성보다 훨씬 멀리 있어요. 태양에서부터. 그런데 수성보다 더 뜨거워요. 금성이. 여러분 금성에 여러분 화성에 무슨 착륙선을 탐조선 착륙시키고 실제로 나사에서 보면 탐조선들이 화성 표면에 기어다니면서 막 연구하고 있잖아. 네. 금성도 가깝거든요. 화성만큼. 근데 금성에는 뭐 탐조선이 떠다니거나 뭔가 이런 연구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이유가 다 녹아버려서. 개 뜨거워요. 표면 온도가 400도? 심한 산성비도 내려요. 사서. 기압도 90기압에서 예전에 나사에서 한번 보냈어요. 저 2시간 만에 녹아버리지 않아요? 네. 엄청난 압력, 엄청난 온도. 야,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자. 그래도 몇 장 찍긴 했잖아요? 한 번 더 했어. 자,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해. 1분 더 견뎠나? 다시 연락 뜨죠. 그다음부터 안 해요. 그래서 금성은 뭐야 기계가 보내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기계가 활동할 수 없어요. 온도도 너무 높고 압력도 너무 높아서 산성비를 내리고 되게 극한의 환경이야. 그 정도면 뭐. 자, 이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 여기 봐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져요. 야,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진 거야. 좋은 거 아니야? 왜 안 좋아? 너무 따뜻해져서. 너무 따뜻해지진 않아. 여러분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문제다 얘기하는 건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3도, 4도 이렇게 정도 올라가면은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도, 3도, 4도 올라갔다가 니들이 뒤지진 않아. 너무 더워서. 비가 오는데 왜? 어? 지구가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 게 왜 문제냐고. 빙하는 하얀색. 해수면이 높아. 맞아.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야. 북극곰 따위 얘기하지 말고 북극곰이 불쌍해 맨날 그러지 말고 해수면 상승이 큰 거예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상기후가 그러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피해를 입잖아. 그리고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돼요. 뭐가 진행된다? 사막화. 그러면 사막화가 진행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농경지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식량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네, 근데 사막은 그 모래로 대충 아닌가? 모래는 아닌 것도 있구나. 대부분 모래 아니면 모래하고 자갈로 되어 있는 되게 메마른 땅. 물을 머금고 있지 않아서 되게 메말라요. 비는 잘 안 내리고 어떻게 증발, 매우 건조하고 건조한 바람만 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사막이라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오랫동안 가속화되면 바람 불고 등등등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풍화작용이 되니까 그 표면이 대부분 모래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모래뿐만 아니라 흙도 있게 될 텐데 바람이 강하면 이 흙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릴 거니까 보통 모래로만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근데요. 이 네. 빙하가 녹으면은 해수면 상승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촉촉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지구에 있는 총 물의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건 대기 대순환과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대기 대순환이 더 활발하게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위도 30도 부근이 고압대라고 해서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와요. 이 내려온 공기는 되게 건조한 공기거든. 그 세력이 강해져서 그 부분에 뭐가 된다? 사막이 좀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농작물이 잘 자라는 건 어디야? 위로 30도 부근이야. 뭐 극지방의 농작물이 자라겠어? 적도지방의 농작물 적도지방도 오히려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잘 못 자라요.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의 농작물이 어쨌든 제일 잘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사막화가 진행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대요. 선생님. 내 근데 얘기 그러면-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냐? 네네.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설명할 땐 잘 안 듣고 그러면은 지 얘기만 해. 온도를 정말 극단적으로 올려서 어떻게 올려? 아니,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위도 30도 다 사막으로 만들고 남극 가서 살면 안 돼요. 가봐라 가서 펭귄하고 친구해. 응? 대왕 펭귄하고 친구해. 개 치울 때 같이 서 있어 새끼야. 그리고 서 있어. 자 문제 풀어 갈게요. 페이지 43쪽 1번 기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OX 문제. 1번 대륙권의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면 대륙에서요. 맞네요.
2번 성층권은 대류 현상 아니야. 대류가 안 일어나서 안정한층. 그래서 비행기에 항모를 이용된다 그랬잖아. 세 번째 중간권에서 기상현상 안 일어나죠. 수증기가 없어서 X. 10권에서 5로 하려한다. 맞아. 5. 복사 평행에 도달하면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아니야. 흡수하는 만큼 방출하는 거라고. X.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같으므로 복사 평행이다. 맞지요? 5. 3번. 그림은 지구에 출입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A를 쓰렵니다. 얼마 흡수했어? 총 70% 흡수했지? 네. 그럼 지구가 방출하는 것도 총 얼마가 나야 된다고? 7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70%. 근데 100에서 30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4번 가로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셔. 똑같은 말을 뭐하러 해. 지구는 대기에 뭐로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행이다. 대기가 뭘 일으킨다?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대기의 온실 효과로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 구름이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만점 도전하기도 다음 시간에 하자. 자, 나머지 시간에 숙제하겠습니다.